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정언 문장, 그 여러분들이 그 제가 올려놓은 그 파일 있죠. 예, 연역, 예, 요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연역을 하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쭉 해나갈게요. 예, 그래서 연역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귀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그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은 우리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였죠. 예. 우리가 이제 평서문을 주로 다룬다고 이야기했고, 그 중에서 이제 참이나 거짓이 이제 가려지는 문장을 주로 다룬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요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이제 이렇게 주어부와 수어부로 나누어지는 이런 문장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뭐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가장 간단한 형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정언 문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단칭 문장, 이제 정언 문장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 이제 고유명사가 되면은 단칭 문장이 되는 것이고, 정언 문장 혹은 정언 명제라는 것은 이제 요게 일반 명사가 될 때, 예. 두 가지가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그 나중에 이제 아마 나올 건데, 예를 들면은, 철수는 학생이다, 스튜던트다 했을 때는, 요거는 이제 단칭 문장이 되는 것이죠. 요게 고유명사가 되니까. 근데 어떤 학생은, 뭐 어떤 학생은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요거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정언 문장이 되는 것이죠. 예. 아니면은, 철수는 학생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학생이다. 이렇게 해도 요게 이제 정언 문장이 되는 것이겠죠. 여기 일반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 다르죠. 그 고유 명사하고 일반 명사라는 것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집합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철수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개체가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것이고, 예. 고유명사는 딱 요 사람만 지칭하는 그 명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버리면은 벌써 이러한 집합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고유명사와 일반명사는 이제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한 좀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 모순을 다룰 때 그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정언 문장
정원 명제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전칭, 특칭, 긍정, 부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전칭은 이게 일종의 이제 보편적인 것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특수한 것을 뜻하는 거죠. 요거를 이 말이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이 되면 전칭은 전체고 특징은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네, 그래서 모든 학생이 모자를 쓴다라면 이제 이 전칭 긍정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학생이 모자를 쓴다라고 하면은 특징 긍정이 되는 것이고, 부정은 요 수러를 부정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모든 학생이 모자를 쓰지 않는다. 난 모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면 어떤 학생도 모자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어떤 학생은 쓰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종류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왜냐면은 재밌는 게 이제 요거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기호화를 배울 건데, 요 네 가지를 이제 기호로 다시 번역하면은 그 굉장히 재밌는 규칙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기호화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우리 파일을 보면서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파일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문장을 기호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어부와 수어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어부와 수어부를 다 표시할 수 있게끔 기호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기호화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원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요 주어부를 여기다 쓰고 수어부를 여기다 써요. 순서를 거꾸로 쓰는 건데, 여기 이제 대문자로 쓰고, 요거는 소문자로. 그냥 A 소문자로 씁시다. 요렇게 기호화를 할 때는. 거꾸로 하는 거지. 기호화를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어부를 앞에 적어주고, 주어부를 요렇게 적어줘. 예. 근데 요렇게 하는 것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어부는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옐로우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예를 들면은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옷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자동차가 노란색이다. 노랗다. 사과가 노랗다. 아니면 바나나가 노랗다. 옷이 노랗다. 이렇게, 이게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약간 수학의 공식을 이용해서 px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주어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기호학은. 아니 뭐 이제 논리학 책을 보면 더 복잡하게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x는 y와 결혼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하느냐? 요거는 여기도 우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그 틀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로부를 앞쪽으로 내놓고, 이건 적절하게 표시를 하면 되죠. 결혼이 메리나 메리지니까 그냥 M으로 표시하고, 주어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X는 Y와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MXY 이렇게 또 표시를 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이제 이거를 떼버리고 그냥 하나의 문자로 P라고 표시를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거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뭐 P로 표시하든 하나로 뭉뚱그려서 T로 표시하든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시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글을 평가하거나 논증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PA로 기호화를 해야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근데 그냥 이거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P라고 표시해도 특별히 논증을 평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면 하나의 문자로 표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원칙은 요렇다. 원칙은 요렇게 한다라는 것은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이게 좀 기본적인 또 문장의 구조와 더 정확하게 맞죠. 예. 왜냐하면 주어부와 수로부가 두 가지, 정언 문장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개념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로부가 들어가주고 이렇게 주어부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기호화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리학에서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기호화라는 것은 제가 임의로 지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기호 논리학. 기호 논리학에서 원래 그 표기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 논리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기호화를 해서 논증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